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경북도가 차기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7대 분야 35개 프로젝트를 제안했는데요. 경북도가 어떤 공약을 제안했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지방시대 선도, 글로벌 경제, 4차 산업, 그리고 농수산 분야 짚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 그리고 조영창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북도가 7대 분야 35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예. 7대 분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7대 분야 35개 프로젝트 총 예산이 90조 811억 원입니다. 네. 사실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5년 동안 경북도에만 90조 811억 원을 이제 투입해달라는 이야기인데 실제 국비가 지금 77조입니다. 네. 지방비는 7조 844억인데 거의 10분의 1만 이제 경북도가 되고 나머지는 이제 국비로 하겠다. 그리고 민자가 한 5조 8천억 정도 됩니다. 네. 일단은 나중에 세세한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7대 프로젝트를 살펴보면은 지방 선도 프로젝트 5개에 8조 5천억입니다. 네. 대구 경북 글로벌 경제권 스타트의 5개 분야 18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경제 대전환 사업의 4개 프로젝트에 8조 9천억. 그리고 세계인이 즐기는 경북 이 관광이죠. 4개 프로젝트에 3조 9,600억. 네. 그리고 새로운 기회 농축축산 4개 프로젝트에 1조 8,700억.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선도의 4개 분야 14조 5,900억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지금 사통팔달 SOC 분야 9개 프로젝트에 33조 6천억입니다. 네, 7가지 네, 7가지 분야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지방시대 선도 분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5가지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우리 조영창 우리 전 뉴스 큐레이터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 전에 이 프로젝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좀 하고 싶지만 그건 좀 상황을 시간을 보고 뒤에 좀 의견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먼저 첫째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설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미 작년부터 해서 대구 경북 행정구역 통합과 맞물린 얘기거든요. 네. 통합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대구 경북 통합광역시. 그래서 이제 지하철도 저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의 성주라든지 다른 지역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제 광역 교통망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어쨌든 지금 넣어놓은 것입니다. 네. 이것에 대한 의미는 또 뒤에 부여를 한다 치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수도권 인구 분산해서 그야말로 우리 지방으로 오도록 하겠다.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서 지방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다 이루어졌죠 이미. 네. 이제 각 권역별로 해서 혁신 도시라는 게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서동 혁신 도시, 또 경북의 혁신 도시는 김천에 있습니다. 네. 만들어져서 한 10개 전후의 기관들이 다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이전하게 하겠다. 이제 공공기관 중에도 공공기관의 산하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 계열사들이 또 있어요. 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아마 중점으로 하겠다는 것을 보여지고 이를 통해서 이런 공공기관이 오게 되면 어쨌든 직원들도 늘어나게 되고 직원들이 오면 가족들도 오게 되고 해서 어쨌든 인구 유입 효과를 이제 노려본다는 것이겠죠. 이 자체가 나쁘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뜻대로 된다면.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런 인구 유입 부분에 있어서 한국형 클라인 가르텐 조성하겠다. 클라인 가르텐이라는 것은 독일어입니다 원래. 독일어인데 우리말로 하면 작은 정원, 작은 텃밭 같은 정원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클라인 가르텐을 조성을 해서 각 지역별 특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퇴직자들이 온다든지 또는 도시민들 중에서 와서 또 여기서 좀 이 체류형, 휴양형으로 좀 살게 한다든지 농사가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 생각은 좋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세 번째가 청년과 관련된 청년 뉴 스타트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이건 그야말로 청년들의 일자리, 청년들의 할 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포스텍의 연구 중심 의과대학을 만들겠다. 대구 안 되고 얘기는 뒤에 하더라도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요즘 이제 그 출판도 예전과 달리 보는 출판입니다. 네. 보는 출판, 디지털 출판 시대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1인 기업으로서의 디지털 출판이 가능하도록끔 한 그 생태계를 지원하겠다, 만들겠다, 뭐 좋은 것이고 일단은 된다면.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이미 시작을 해오고 있죠. 뭐 저작년부터 해서 국비와 경북도비 그리고 의성군이 그 협업을 해서 의성군 안개면에 네. 이웃 사촌 시범 마을이라고 해서 도시 청년들 들어와서 거기에서 창업해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제법 숫자 들어와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제법 정착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이제 그 모델을 경북의 다른 시골 저기도 확산시키겠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그 복지 분야에서 복지 관련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네. 거기서 이제 국립 시설을 좀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우리 국가부터도 특히 이제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은 이제 경주 포항 쪽이 지진이 좀 빈발했었잖아요. 네. 수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국립기관으로서 국립 지진 방재 연구원 같은 것을 설립해서 우리 지역에 오게끔 하겠다라는 네. 이제 노력이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경북의 이제 국제화, 세계화와 관점돼서 경북의 국제 글로벌 외교력 강화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로서 대표적인 것이 새마을 운동의 어떤 중심지죠. 예. 실제로 뭐 경북 구미에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경북 구미에는 새마을 세계화 재단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 포항이나 청도 같은 곳은 새마을 운동 발상지라고 해서 거기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것을 좀 국제화시키겠다, 세계를 네. 좀 알려나가겠다라는 것. 그다음 또 하나가 2025년도에 아펙. 네. 아펙이라고 해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죠. 네. 이것은 돌아가면서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2025년도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아,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안에서 어느 도시에 살 것인가? 지금 뭐 제주, 경주 여러 개 지자체에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런 국제적인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서밋이죠. 정상회의가 열리면 그 도시는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치열하게 그 회의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죠. 이제 우리 경상북도는 경주가 적합하다. 네. 라고 해서 이제 경주에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방시대 경북의 선도 프로젝트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지방시대 선도 분야 굉장히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네, 뭐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네. 제가 최대한 줄인 것입니다. 네. 네. 네, 다음으로는 대구 경북 글로벌 경제권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부터 연계 교통망 구축까지 신동항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많은데요. 이 부분도 좀 어떤 건지 짚어주시죠. 예, 지금 사실 그 대구 경북의 지금 최대 현안이 대구 공항 그리고 K2 네. 공항과 같은 동시 이전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시도지사들이 전력 투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아마 여야 대선 후보들한테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선 공약으로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일단 그 경북도가 제시한 5개 정도의 지금 큰 제목부터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네. 뭐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입니다. 그리고 공항과 관련돼서 연계 교통망 구축, 네. 그리고 이제 경북 신공항과 관련한 첨단 그 항공 그 특화단지 조성하겠다. 그리고 동해안에 지금 울릉공항과 포항공항이 있습니다만은 공항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울릉공항은 물론 시설입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제 포항 쪽에 영일만을 글로벌 항만 기능을 강화해서 물류 지원 거점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먼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항 건설 부분 관련해서, 공항 건설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이게 군위를 대구 편입하면서까지 사실 대구 경북이 동시에 지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 지금 그 대구시가 당초 예산하기는 그 이전 예산이 10조 정도로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10조 예산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게 사실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른 이전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군공항 부지를 팔아서 옮겨주겠다. 그래도 대구시가 옮겨주겠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을 대구시가 대신해 준 거예요. 네. 군위 여성 지역의 그 공항 부지 자체를 선정한 것도 그렇고 이렇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지금 기존 공항 부지를 팔아서 과연 이전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회의적인 지적들이 많습니다. 네. 물론 뭐 이게 아파트 부지로 개발한다면 뭐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금 사실 대구의 부동산 그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게 또 해야 될 문제는 뭔가, 그러니까 K2 공공항 이전은
미군과도 사실 협의가 될 부분입니다. 미군이 하려면은 미국 국방부가 먼저 지금 네. 미군한테 그런 이전에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협의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게 조금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구 경북 신공항 교통망도 구축하겠다는 얘기합니다. 사실 뭐 공항이 생기려면은 교통망이 지금 사실은 옮겨가는 군위 여성 지역은 교통이 계속 인프라가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대구 경북선 광역철도라고 합니다. 서대구에서 신공항 거쳐서 어선까지 가는 네. 이런 공항도 건설하고 그리고 성주 대구간이라든가 금호 ICS 어성 IC 확장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공항과 관련된 첨단 특화단지 조성하겠다는 거는 도심 항공교통 UAM이라고 합니다. 네. 기반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이제 남부권에 이제 소형 항공기 MRO 특화단지라는 건데 MRO는 항공정비부 얘기합니다. 뭐 네. 항공정비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돼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포항하고 울릉공항을 관광중심 공항으로 이제 기능을 강화하겠다. 네. 그리고 포항 영일만 하늘을 이제 배후 단지를 확대해서 포항 자유무역지대 및 글로벌 항만 기능을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게 사실 뭐 거의 공항 관련 사업들이 주 위주입니다. 그리고 그러네요. 일부 이제 포항 쪽에 항만 시설이 관련돼 있고요. 네. 예. 이 신공항에 관련된 프로젝트들 짚어주셨는데요. 예. 이어서 4차 산업 분야 짚어보겠습니다. 경북도는 지난 2017년부터 제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마트 팩토리 등 4차 산업 분야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죠. 경북도가 4차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젝트들 제안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4차 산업 관련해서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네. 정보통신 관련된 것, 그다음 또 하나는 미래형 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것,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생명과학과 관련된 것.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정보통신 관련해서는 이제 어쨌든 지금 앞으로 이제 AI 시대죠. 지금 AI 시대가 이미 와 있죠, 지금. 그렇죠. 거의 뭐 로봇도 지금 네. 앞으로는 기본이 되어 있을 것이고 유학 관련해서 연구 단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뭐 이런 네. 것들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어쨌든 우리 그 구미 지역 지금은 뭐 또 반도체 관련되는 거 수도권도 많이 또 공장이 이전했습니다만 어쨌든 구미 지역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 많이 이제 형성되어 있으니까 네. 반도체 관련돼서 반도체 융합 연구원을 설립을 하겠다. 다른 기술에 결합된 연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기존의 기술을 더 나아가서.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미래형 모빌리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전기차 시대가 도래해 왔고 또 네.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 이제 수소차가 이제 또 대중화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이제 그야말로 자율주행이죠. 네.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해서 이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그 어떤 시스템들 그리고 또 어떤 기관들을 네. 구축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전기차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배터리죠. 네. 배터리와 관련돼서 그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지원 센터 같은 거 R&D 센터 같은 걸 만들겠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 하나가 이제 생명과학 분야 여러 가지 참 좋은 얘기가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국내 백신 생산 공예 경북 안동이 들어왔잖아요. 이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네.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 바이오 관련되는 것도 R&D 센터 같은 것도 이제 그리고 또 신약이 만들어지면 임상 시험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임상 시험 센터 같은 것도 만들겠다는 게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나 좀 눈여겨 보는 것이 K-햄프 산업화 프로젝트를 추구하겠다. 네. 이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뭐냐면 햄퍼는요. 영어로 햄퍼라는 건 우리 한글로 말하면 삶입니다. 삶. 네. 한자로 마라 그러죠. 네. 마 직물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대마 네. 이게 이제 그 식물은 이제 대마초라고 그러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나 네. 의료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암 환자들한테는 진통용으로 바로 그런 대마초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있는 물질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생명과학 차원에서 의료용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 근데 네. 여기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걸 했으면 참 좋겠다. 안동의 이제 기란 이마 쪽에는 바로 이런 마 생산하는 네. 말을 지금 재배하고 그걸 그야말로 삼배로 해서 그 삼배가 안동 삼배. 네. 대한민국 최고의 명산품이죠.
그렇죠. 안동 삼배로 만든 수의 옷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입니다. 네. 이런 명산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 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걸 이어받을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이제 농사를 지을 사람도 그리고 네. 삼배를 짤 네. 이러는 것을 그야말로 저는 하나의 문화로서의 이거는 과학과 문화로 결합을 해서 네. 우리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좀 소프트한 결합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물론 이런 햄퍼를 가지고 화장품의 어떤 물질로도 결합을 하고 의료용으로 결합을 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생명과학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네. 정말 우리 지역의 현실을 놓고 보면 이러한 햄퍼를 가지고 네. 지역의 이 문화로서의 전승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통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 그 문화를 좀 보존할 수 있는 네. 이러한 쪽으로 저는 소프트한 어떤 접근을 좀 앞으로 한다면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 네. 의견입니다. 네. 네, 햄프를 통해서 고용 창출 그리고 문화 보전까지 네. 네, 4차 산업혁명도 짚어주셨고요. 또 경북하면 농축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농축산 분야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경북이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특작 산업의 가장 그 중추 지역입니다. 예, 지금 경북도가 지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게 지금 4가지 분야 정도 있습니다. 4가지 네. 프로젝트인데 첫 번째가 경북 푸드밸리 조성, 그리고 두 번째가 경북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구축, 세 번째가 에그로 테크노밸리 조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농림수산자원 산업화 거점 조성. 사실 이게 4개 분야가 거의 뭐 조금씩 중첩되어 있고 비슷비슷해요. 사실 네. 저는 왜 이렇게 나눠하는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일단 먼저 한 개부터 한 개씩 살펴보면은 경북 푸드밸리 조성 하는 거는 지금 수출 유망 그 농식품을 항공 특화 단지로 조성해서 이제 하겠다. 저도 사실 동남아 가 보니까 우리 네. 딸기가 굉장히 인기예요. 이게 사실 네. 고가에 팔리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우리 특작 경북 지역이 뭐 딸기나 수박, 뭐 멜론 이런 게 특작들이 많은데 네. 동남아 쪽에 우리가 사실 열대 과일도 우리가 많이 소비합니다만은 우리 쪽 과일도 동남아에 충분히 이게 소비할 그 여력이 있다는 네. 걸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사실 경북도 방향은 잘 씌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래 유망 농식품 복합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 뭐 최근에 그 농산물 가공 산업을 뭐 6차 산업이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네.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계획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세세한 계획은 안 들어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아마 그 미래 식량 통합 지원센터도 건립하고 인프라 구축에서 컨설팅 지원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북 스마트 농업 클러스터 구축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 생밀 농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아열대 연구소를 설립하겠다. 네. 특히 지금 최근에 그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도 나라도 점점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동해안 지역에 아열대 가수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한 특화 작목을 개발해서 신소득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형 첨단 사과원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과원 조성 이 부분에서는 사실 조금 이게 의문스러운 게 지금 사과 산지가 대부분 거의 이미 경북 북부 지역을 넘어서 충청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앞에 그 아열대화되는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첨단 물론 뭐 지금 청송이라든가 그 봉화라든가 이런 쪽 중부 내륙 그 고랭지에서는 네. 아직도 사과가 계속 재배될 소재가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이제 연구할 필요는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국농수산대학 동북권 캠퍼스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동물방역교육연수원 건립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에그로 테크노밸리 조성하겠다는 것은 경북 농업과학기술연구원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 농업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학 영농을 구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첨단 농업 기술 사업화 지원하는데 첨단 농업 기술 기반의 벤처 창업 타운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농림수산자원 산업화 거점 조성을 통해서 이제 곤충이나 양잠 산업 거점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그 곤충 양잠 산업 집화 전처리 센터를 건립하고 곤충 양잠 공동 가공 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 단지를 조성해서 수산물 종합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그 외해 플랜트 양식 산업을 하겠다. 지금 거의 내해에서 지금 그 양식이 돼 있는데 네. 아마 그 내해가 지금 이것도 수온 그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그 양식 피해들이 엄청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아마 극복하기 위한 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국립 임산물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백두대간 향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축산업 관련해서 축분 기반 소재 산업을 조성해서 가축 분뇨 재생센터 건립하고 농촌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민 참여 돌봄 농장을 조성하겠다 이런 어떤 굉장히 조금 많은 분야에 지금 1조 8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네.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다 가능할지 사실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예. 네, 경북도가 농축수산 분야에도 예. 네, 다양한 프로젝트들 제안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시간 관계상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경북도가 제안한 지역 공약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북 지역 7대 분야 공약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